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 4.3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배경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 4.3 평화공원이 되겠네요. 자, 이 제주 4.3은 이제까지 어떤 의미에서 좀 금기시되었던, 그래서 이 학교 교육에서도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던, 다루지 못했던 바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영화했던 것이 바로 깃슬이라고 하는 영화였었죠. 2013년에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봉인되었던 사건을 이렇게 영화에서 밝힌다. 이렇게 포스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자, 이 깃슬이라고 하는 것이 감자의 제주도 사투리라는 것도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제주 4.3의 이 배경이 되었었던 이 영화는 바로 큰 넙괴라고 하는 이 4.3 유적지가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안덕면의 동광리에 있는 것으로 이 4.3 당시의 주민들이 2개월가량 이 동굴 속에서 은신을 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이 깃슬이라는 영화 이후에 이것을 직접 찾아갔던 당시의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기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들어가면 아주 넓은 공간이 나왔던 곳에서 이렇게 은신했었다는 거죠. 자, 이후에 이렇게 위령비들이 세워지고 현재는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 이 팽나무가 증언해 줄 정도로 마을 자체가 사라져버린 곳이 바로 이 큰 넙괴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제주 4.3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들을 조금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드린다면, 자, 해방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쁜 해방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남북이 소위 미국과 소련군에 의해서 군정이 이루어지면서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 38도선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분단의 하나의 인위적인 경계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앙청의 일장기가 내려지면서 다시 성조기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은 여전히 이 점령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군정이 거듭되게 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북쪽에서는 인민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고, 또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민간 자치구들이 이루어지게 되니 제주도 지역도 해방 직후에 결국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최고 5년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미합중국 사령부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겠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의 민심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해방 이후에 6만여 명이 귀환을 하면서 일자리들이 부족하게 되었고 덩달아 생필품까지, 이어서 46년도에는 흉년이 들어서 식량난까지 발생을 했고 거기에 전염병인 콜레라가 창궐 하는 등 이런 상황에 미 군정의 소위 식량 정책 자체가 실패를 하게 되면서 곡식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강제 수집이 이루어지는, 일제시대와 별로 다름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947년 3월 1일 날 3.1절 기념행사 이후에 시 군중들이 이 관덕정 광장을 행진했을 때 여기서 경찰의 발포가 있어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현재의 관덕정 모습이 되겠고요. 이 발포로 6명이 사망을 했는데 사실 이 시위와는 관계없는 이런 초등학생 또 젖먹이 아는 안학내 등이 결국 사망을 했다는 애꿎게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3월 10일 날 소위 민관 총파업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그 다음에
1948년 4월 3일 날 무장 봉기가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것은 5월 10일 총선거가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총파업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것의 배경이 된 것은 당시 남로당이 배경이 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 군정은 제주도를 아예 빨갱이 성읍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탄압과 소위 주동자 검거에 나서게 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 경찰과 서북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도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연행, 투어, 고문, 치사 행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이 민심이 크게 험악해지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 1년간에 2,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체포되게 되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948년 4월 3일 날 새벽 2시에 350여 명의 무장대가 경찰 지서 등을 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 무장 봉기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를 반대한다, 이런 구호들이 내세워지게 된 것이죠.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분단이 확정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 경비사령부가 설치가 되게 됐고요. 본토 경찰 1,700여 명과 서북 청년회가 증파되게 되면서 결국 그 대립이 강화되게 되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4.28 평화협정상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었고, 이런 과정에서 김익렬 중령의 이러한 노력이 크게 돋보였었던 것이죠. 자,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72시간 내에 전투가 중단되고 무장해제, 하산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었었는데, 오라리 방화 사건으로 평화협상은 결국 결렬되게 되었고요.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경 진압이 강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월 10일 총선거가 있는 날 전부 도민들이 산에 오르는 것으로 결국 이 제주읍과 북제주구는 총선거가 결국 투표자 정적수 미달로 결국 무효 처리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 대대적인 강경 진압 작전으로 전환되게 되었고 제주도민의 반발을 사게 되는데, 자, 이 과정 속에서 김규식 등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들, 결국 이런 일들이 결국 50 총선거로 물 건너가게 되는 거에 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4.3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미국은 토벌 작전을 진두지휘하면서 강경 작전으로의 의지를 표명하게 되었으니 이 과정에 6주 동안 4천여 명이 체포되게 되었고요. 더욱 이 38선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따로의 정부는 더욱 굳건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1948년 8월에 남조선 인민대표자회의가 북한 해주에서 열렸을 때 무장대 사령관이 해주에 참석하는 등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강경 진압 일변도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중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강제 이주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죠. 해안선 5km 이내 이 붉은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게 되면서 결국 1948년 10월 말부터 49년 3월 사이에 5개월 동안 집중적인 소위 집단 학살이 행해지게 되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상황 속에서 결국 1949년 6월 무장대 사령관이 사살됨으로써 이 4.3 사건은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다음에 6월 25일 저희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예비 검속자 집단 학살 등이 거듭 일어나게 되면서 무려 1,000여 명의 희생이 이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바로 이 4월 3일 날 하루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결국 1947년 3월 1일
자, 이 3.1절 시를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소위 한라산 금종역이 해제될 때까지 바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 평화공원에 바로 그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묘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올해 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추념식 연설에서 추가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 등의 이행을 약속하기에 이름으로써 이제까지 마음에 두고도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웠었던 제주 4.3 사건을 이렇게 공론화하고 이를 국가적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연설을 통해서 제주 4.3을 다시 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제주 4.3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